대한민국에 매우 의미 있는 날인 3.1절을 맞이해서 저 멀리 영국에서 손흥민이 한국을 자랑하듯 멋진 활약을 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토트넘이 26라운드에서 번리를 상대하게 되었는데 무려 4골을 퍼부으면서 대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을 가동했고 엄청난 기대를 모은 KBS 라인, 손흥민, 케인, 베일이 가동되었고 알리까지 나서길 바랬지만 그 자리는 모우라가 맡고 미드필더의 은돈벨레, 호이베르, 수비의 오리에, 산체스, 알더베이럴트, 레길론, 골키퍼는 당연히 요리스가 맡게 되었습니다. 우선 매우 기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경기를 위해서 무리뉴 감독은 에이스들 손흥민, 케인, 호이베르, 레길론이 푹 쉬었고 그렇기 때문에 체력이 충전이 된 상태에서 베스트 라인업으로 번리를 상대할 수 있었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경기였죠. 앞으로 번리, 풀럼, 크리스탈 팰리스는 의무적으로 3연승을 해야만 하는 경기 중 한 경기였습니다. 번리는 손흥민에게 푸스카스상을 주게 된 골과 함께 0-5 대패를 한 이후에는 두 경기에서 1-1, 1-0이란 스코어로 토트넘이 졸전을 펼쳤고 실제로 번리가 수비형 축구라서 좋은 경기를 펼치면 클린시트를 자주 하기 때문에 자칫 치명타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리그 6경기에서 5패를 해버리는 치욕적인 상황에서 번리마저도 잡지 못하면 토트넘은 정말 유로파밖에 믿을 게 없게 되었습니다. 경기 중에 레비 회장과 무리뉴 감독을 연일 비춰줬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너 이번 경기 마주치면 진짜 확 이런 뜻이었겠죠. 사활을 걸면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경기 시작하자마자 손흥민이 제대로 토트넘 분위기를 끌어올려줬습니다. 경기 시작 1분 만에 골이 나오게 되었는데 레길론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손흥민 존에서 골대 쪽을 향하여 패스를 해줬고 번리 수비가 완전 무너지면서 베일에게 볼이 오게 되었고 쇄도하면서 오른발을 갖다 대 골망을 갈라버렸습니다. 순간은 옵사이드인가 보다라고 느낄 정도로 너무 허무하게 수비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계속 토트넘이 세레머니를 하는 것입니다. 번리 수비수들은 어리둥절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갔던 것입니다. 분명 번리 수비수는 손흥민을 제대로 마크하면서 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벽 때문에 중앙 라인도 시야가 가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기가 막힌 패스로 당구로 치면 그 마세이를 해야만 가능한 그 킥으로 단 하나밖에 없는 틈을 살짝 휘게 하면서 베일에게 정확하게 배달을 한 것입니다. 와, 이거 손흥민만 할 수 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단 1분 만에 골이 들어가 버리니 토트넘은 엄청난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사실 토트넘이 번리에게 졸전을 펼쳤던 이유들은 모두 수비형 번리에게 일찍 골을 터뜨리지 못하면서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번리의 최대 약점은 일찍 실점을 하면 금세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번리의 득점은 리그 최하위권이었거든요. 손흥민의 어시스트와 베일의 골이 들어가는 순간 모든 긴장은 풀리게 되었고 당연히 팬들도 손의 패스도 놀라워하고 손과 베일의 합작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손의 훌륭한 움직임으로 어시스트를 성공적으로 기록했어. 손이 어시스트해서 그런지 생각지도 못한 골이 1분 만에 터져나오네. 베일과 손의 조합도 보기 편안하군. 둘 다 점차 실력이 올라오는 것 같아. 그 전부터 계속 폼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베일과 손이 그 의지를 이어받았어. 엄청난 골 덕분에 오늘은 행복하겠어. 손의 패스가 너무 스무스했어. 베일이 터치만 했는데 그대로 들어갔잖아. 월드 클래스의 어시스트는 틀릴 수가 없어. 베일의 깔끔한 마무리까지 완벽하다고. 시작이 좋네. 손의 패스가 너무 환상적이었어. 손과 베일로 이루어진 토트넘의 양쪽 날개는 정말 튼튼한 것 같아. 슬슬 프리미어 순위권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은데 손은 좋은 골잡이이기도 하지만 좋은 도움인 것 같아. 베일도 돌아오고 손의 어시스트도 멋있었고 다들 열심히 뛰어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 이게 내가 아는 토트넘이지. 베일, 손 조합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 같지만 어쩌면 이전보다 더 나아질 수도? 골 넣은 다음 베일 표정 봤어? 손이 그를 편안하게 해준 거라고. 대단한 골이었어. 손이 베일에게 토트넘의 DNA를 전수해준 거 아닐까? 지난 볼프스베르크전에서 손흥민의 헤딩을 도왔던 베일이었는데 이번엔 바로 손흥민이 보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둘은 당시 경기 때 세레머니에서 W를 만들었었는데 그게 웨일즈를 상징하는 거였고, 이번 세레머니에서는 손흥민이 손가락으로 K를 만들면서 한국 홍보대사 역할을 제대로 했습니다. 실제 몇 분 뒤면 3.1절이니만큼 의미 있는 세레머니였죠. 베일이 부활하니 정말 토트넘이 달라졌습니다. 베일의 시원시원하면서도 정교한 패스들이 나오면서 토트넘의 수준을 한껏 끌어올린 듯 했습니다. 거기다 베일의 전매 특허 치다를 드디어 볼 수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반 15분, 이번엔 케인 역할을 하듯 베일이 후방에서 정확한 롱패스로 케인에게 연결을 했습니다. 원래 손흥민 자리인데. 케인은 이미 전반 10분에도 골의 욕심을 드러냈는데 이번에도 지가 스스로 해결하려 하면서 결국 수비수 발 맞고 굴절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저 자신도 순식간에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기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뭔가 손흥민 자리를 뺏긴 것 같고, 손흥민이 치고 들어가면서 패스를 할 수도 있었다 보니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케인은 이로써 손흥민을 제치고 팀 득점 단독 1위에 올랐고 리그 득점 단독 3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또 이미 번리가 무너진 거라 판단됐기 때문에 손흥민의 골은 이후에 나오겠지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전반 31분에 모우라가 골을 기록했습니다. 레길론이 올린 크로스가 번리 수비의 머리에 맞고 모우라에게 기회가 오면서 박스 안에서 왼발 슈팅으로 번리 골망을 갈랐습니다. 이때는 점점 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손흥민의 어시스트로 인해서 승기를 잡은 건데 왜 이렇게 손흥민이 가려지는 듯한, 이렇게 초조해지다가 골 못 넣는 건 아닌지.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니 3.1절이 되었죠. 어쩌면 손흥민이 3.1절에 골을 넣기 위한 큰 그림인 건가? 그렇게 되면 매우 큰 의미도 있게 되다 보니 또 다른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손흥민은 골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멀티 도움으로 후반전 한 골에도 손흥민이 멋진 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반 54분경에 역습이 시작되었는데 손흥민이 푸스카스상을 받게 된 장면이 또 연상되듯이 질주를 하다가 패스를 하는데 볼의 방향이 이상하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분명 손흥민이 직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모우라에게 볼이 가는 게 잘못 맞은 줄 알았는데 볼이 정확하게 오른쪽에 있는 베일에게 안착하면서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순간 숨이 멎는 슈팅으로 골을 넣은 것입니다. 베일은 이 경기에서 65분만 뛰고도 2골 1도움 대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손흥민이 기가 막힌 패스를 한 건데 잘못 맞은 것이 아니라 오른발 아웃프런트로 클래스가 다른 패스를 한 것이었고, 경기 중에는 직선을 달린 것 같았지만 다른 화면으로 보니 살짝 대각선으로 질주했던 것이었습니다. 베일도 손흥민에게 매우 고마울 수밖에 없겠죠.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케인이 넣는 것보단 베일이 넣는 게 왜 기쁠까요? 그때까지 손흥민은 슈팅이 제로였습니다. 팬 입장에서는 속이 상할 정도였죠. 팀을 위해도 너무 위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번의 기회가 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케인의 어시스트가 될 만한 장면인데 손흥민이 너무 큰 실수를 해버리면서 로켓 발사 슛이 나와버렸고, 2번째는 케인, 알리, 손의 조합으로 골이 나올 뻔했는데 버니 골키퍼가 슈퍼 세이브를 하는 바람에 골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로켓 발사 슛이 케인에게 괜히 마음이 걸렸는데 경기 마지막에 손흥민이 멋진 패스를 찔러줬는데 케인도 체력 방전이 됐는지 기회를 날려먹고 민망한 듯 누워버렸습니다. 다행히 쌤쌤이 됐죠. 토트넘은 더 이상의 골은 넣지 못하고 이렇게 4-0으로 기분 좋은 승리를 했고, 손흥민은 멀티 도움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를 견인해 주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매우 깔끔했습니다. 번리는 리버풀도 아스날도 이겼던 팀이기 때문에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님에도 급이 다른 경기력을 보여줬으니 이제 다음 경기들에서도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꿈의 조합으로 KBS 라인과 알리까지 볼 수 있었다는 것도 매우 흐뭇했습니다. 아마도
카라바오컵 결승,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선 이 베스트 라인업으로 우승컵을 들어 올리겠죠? 네, 토트넘 파이팅!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